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는 처가 식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 형, 막말로 내가 있다고 아버지 병이 달라질 것 있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집안에 큰일 있을 때마다 목돈 들어간 거 다 누구 돈인데. 형이 나 결혼할 때 번듯하게 뭐 하나 해준 거라도 있어? 피를 나눈 형제끼리 그렇게 심한 말싸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둘 다 닥치지 못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들이야. 꼴 보기 싫으니 둘 다 당장 나가. 병실에서 아들 둘을 쫓아내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저는 제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큰아들 말처럼 가벼운 병이 아니라 위중한 상황에 놓인 아버지를 두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 간 작은아들도 원망스럽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굳이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서 폭발해버린 큰아들한테도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승준이는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였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승우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길을 가니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 저희 부부는 무의식 중에 두 아들을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작은아들이 상을 받아오면 온 가족이 외식을 하며 즐거워했지만 큰아들한테는 그저 너는 왜 동생만 못하니? 동생 밥만 따라가라며 꾸중만 일삼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히 성인이 되고 나서 큰아들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착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학력 때문인지 취직이 쉽지 않았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의 우울증에는 우리 부부의 공평하지 못한 자식 사랑이 한몫한 것 같아 우린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환갑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좋은 차 타셔야죠. 작은 아들이 환갑 선물로 벤츠를 선물했어요. 자기가 할부금을 내준다며 떠밀다시피 해서 받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형편의 벤츠는 사치이기도 했지만 그런 차가 굳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돋보기가 달린 신기한 손톱깎이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시력이 안 좋으신데 돋보기가 달린 거라 편하실 것 같아서요. 사방팔방으로 튀지도 않아요. 언젠가 아버지가 손톱을 깎다가 피가 났던 거를 봤어요. 다음엔 더 좋은 것 선물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달 월급에 맞먹는 돈 봉투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큰아들을 꼭 안아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승준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이 애비는 뿌듯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이 결혼한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부잣집 딸이었죠. 그때 작은아들이 남편에게 몰래 부탁하더군요. 아버지, 벤츠 할부금 제가 내준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은 아직 몰라요. 짐작컨대 둘째 놈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의 낡은 자동차가 처가집 식구들에게 흠이라도 잡힐까봐 영못마땅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채 1년도 안 되어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하던 남편은 심장질환과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병원으로 옮겨 위급 상황은 면했지만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작은아들도 가끔 들렀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하고 물어는 보지만 실상 답을 듣기도 전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횡하니 가버리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아들 부부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워낙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서는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달랐어요.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매주 3시간을 달려왔죠. 그리고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아버지를 돌봤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아버지, 이제 봄이라 공기가 좋은데 휠체어 타고 산책 다녀올까요? 잠깐만 돌아 누워 보세요. 제가 등 안마해드릴게요. 밤늦게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 비비며 출근하는 큰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하는 데서 동생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찍은 여행 사진들이 올라온 걸 봤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바빠서 병문안도 못 온다더니 해외여행을 2번씩이나.
동생보다 못났다는 자격지심에 한 번도 동생에게 뭐라 한 적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큰 아들도 단단히 화가 난 듯했어요. 나한테 형 노릇 한 번 제대로 하고 큰 소리 치던지 말던지 해. 이 자식이 그래도? 그만두래라.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제서야 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 하나는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아들은 병실에서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으니 다행히 1년이 조금 지나서 병이 호전되어 남편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벤츠를 작은 아들 집 앞에 돌려주는 거였어요. 이런 허세용 차는 필요 없다. 네가 진정으로 효도하고 싶었다면 그 돈으로 더 자주 찾아오는 게 나았을 거다. 작은 아들은 전화로 불같이 화를 냈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네가 걱정할 건 이웃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픈 네 애비 건강이어야 했다. 지금도 큰아들은 매주 우리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장도 받아주곤 해요. 얼마 전부터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승준 씨가 아버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는 걸 보고 제가 반했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바라는 진정한 선물이었답니다. 하찮은 손톱 깎이지만 우리 늙은이들에겐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돋보기가 달려 있어서 이젠 손발톱 깎을 때 잘못해서 상처를 내지도 않아요. 늙은 노부모가 평소 생활하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